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와서 햄버거 가게, 가방 도매상, 샌드위치 가게, 세탁소를 전전하던 제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개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때는 2003년 결혼을 하고 아끼고 아껴서 미국에서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떡두꺼비 같은 연년생 아들 둘이 태어났습니다. 엄청 기뻤고 아이들을 보면 힘이 불쑥 솟았던 때였습니다. 큰애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작은 아이는 고3이라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 처먹는 아주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 와이프는 금융회사 말단이었고 저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부터 돈 들어갈 곳이 늘다 보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매달 외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가계부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치를 하거나 쓸데없는데 돈을 쓴 건 전혀 없었습니다. 집세는 아파트 월세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고 차 2대 할부, 보험료, 거기다 내 식구 밥값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달은 기저귀와 분유를 살 돈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4봉지 1달러 하던 미국 라면으로 일주일을 때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참치캔과 계란으로 채웠습니다. 만약 그 당시 5년만 더 고생하면 나아질 거다라는 고생의 끝이 있었다면 아마 어떻게든 버텨봤을 겁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으니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와이프 친구네 파티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가 사는 집에 방이 5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집 남편이 그 당시 시간당 $100를 번다고 들었습니다. SAP 개발자였는데 저보다 일하는 시간은 절반 이하였는데 급여는 10배를 더 벌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자극도 돼서 그래 이왕 일할 거 개발자가 되자 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한국 교회에서 개발자를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롤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들의 삶이 멋진 것 같아서 무작정 개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개발자가 돼서 돈 걱정 없이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오기 전에 토익이 850점 나왔었습니다. 단어나 문법은 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 미국 땅을 딛자마자 멘붕이 왔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발음도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거짓말을 안 보태고 그때 공책과 연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못 알아들으면 공책에 적어주었습니다. ABC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ESL 프로그램도 갖고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려고 했습니다. 정말 실수를 많이 했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2-3년 지나고 나니 귀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웬만큼 되어야 세탁소 카운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쌓은 영어로 세탁소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일할 때 얘기입니다. 손님이 와서 햄버거와 핫도그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햄버거 or 핫도그이라고 물으니 그 여자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oth of them.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어여쁜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을 보더니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한마디 했습니다. She's right. 그 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저한테 What's up, dog?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보고 개라고 하는지 알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dog, D-A-W-G는 친구, 이런 의미를 갖는 슬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처음 미국 왔을 때 할렘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참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미국 세탁소는 세탁시설이 있는 곳과 세탁물을 받아 세탁시설이 있는 곳에 위탁하는 픽업 가게가 있습니다.
세탁소를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탁시설을 한 곳에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픽업 가게로 운영합니다. 저는 픽업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프로그래밍 책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인터넷은 전화선을 뽑아 모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전화 모뎀으로 인터넷에 연결해야 했던 MSN이나 AOL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도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는 모뎀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느 깡촌에서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터넷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자바는 인도 친구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닷넷은 미국 친구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력도 높았고 또 자바와 닷넷의 난이도도 높았기 때문에 저는 PHP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무료 툴로도 충분히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짬짬이 세탁소에서 PHP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세탁소에 세탁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탁소에서는 몰래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과 후 집에서 하는 공부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말에 공부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장도 없고 컴퓨터 관련 경험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겠다는 심정으로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PHP 자격증은 없어서 자바와 Visual Basic .NET 자격증 2개를 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공부해서 그 두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PHP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아이들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도비 플래시라는 걸로 아이들 사진을 돋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 나름 공부한 걸 모두 쏟아부어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셨던 교회 집사님께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 개인 회사에서 웹 개발자로 일했다고 경력을 넣어도 된다고 했던 게 취업에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단 그분 일을 조금 도와드린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안 했던 공부를 그때 바짝 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주경야독 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재밌어서 힘든 줄 몰랐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를 만든 다음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서너 군데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한꺼번에 인터뷰가 잡히면 세탁소 사장님한테 핑계대고 나가는 게 어려우니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땐 실망이 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2주 단위로 10군데 넘게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군데쯤 연락이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게 아깝고 억울하기도 했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 다음부터는 개발자 구인 광고 보이는 곳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닥치는 대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monster.com과 dice.com을 주로 이용했고 작은 회사 홈페이지 구인란도 살펴봤습니다. 물론 IT 인력 회사에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제가 실력은 변변치 않았지만 이력서를 돌리는 일은 전 세계 1등이었을 거라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이 없다면 이력서를 구인 광고에 맞게 고쳐서 다시 보내보세요. 만에 하나 어느 회사에 너무 많이 지원해서 찍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메일 주소를 바꿔서 다시 지원해보세요. 회사가 바빠서 내 이력서를 못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구인 광고를 올리는 시기에 따라 지원자의 수와 그들의 수준이 다릅니다. 내 이력서가 선택받으려면 구인 광고에 맞게 이력서를 잘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여러 군데 지원하고 같은 회사에
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력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그 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이력서가 뽑힐지 아닐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두드려야 기회가 옵니다. 이력서 쓰는 요령은 차차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ATS, Applicant Tracking System에 관해서도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수백 군데 지원하고 인력회사 사람도 만나고 하니까 인터뷰 요청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제 첫 인터뷰를 보기 좋게 망쳐버렸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도 있었고 영어가 서툴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많이 쫄았습니다. 또 인터뷰에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안 해본 건 안 해봤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한 것까진 괜찮았는데 답변이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나빴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짧게 끝내버리면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아는 것도 없는데 열정도 없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싶습니다. 나는 자바 스트러스를 이렇게 저렇게 배웠다. 그리고 이런저런 프로젝트에 사용해봤다. 당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바 스프링은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사용했던 웹 프레임워크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걸 단기간에 배울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 다음 인터뷰에서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니까 실망감보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인터뷰에서는 안 해본 걸 해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한 면접에서 면접관이 제 이력서와 제 말을 대조해보고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인터뷰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과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거짓말을 해놨겠다. 지금 발을 빼면 안 되겠다 싶어 컴퓨터 앞에 앉기는 앉았습니다. 제가 좀 어리숙하고 멍청한 면이 있습니다. 방금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던 놈이 구글로 검색해서 그 과제를 풀면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검색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컴퓨터 화면 앞에서 한 30분을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오더니 It's okay, buddy 라며 저를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쪽팔렸는데 오히려 나오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력서에는 별 경력이 없던 놈이 물어보는 것마다 해봤다, 잘한다, 그래서 간단한 과제를 내봤는데 컴퓨터 앞에서 석고상처럼 30분을 굳어있는 모습. 여러분이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과장은 하되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조금씩 이력서를 바꿔나가고 인터뷰 답변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 2년 정도 하니까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 믿음에도 약간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심각하진 않았지만 약간 건강에도 이상이 있었습니다. 계속된 실패와 건강에 이상이 오니 자신감이 충만했던 저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별 기대 없이 지원한 한 회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속으로 이 회사가 내 마지막 도전이다.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인터뷰까지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세탁소 마치고 남는 시간에 이 회사에 대해 조사하고 예상 질문에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 회사 웹사이트를 이잡듯이 뒤져서 버그를 몇 개 발견했습니다. 그걸 프린트해서 인터뷰 자리에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회사에 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였습니다. 여자 사장님과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리 좋은 점수를 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끝자락에 사장님이 질문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준비해 갔던 버그 리포트를 내밀었습니다. 이 버그는 이래저래서 보안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 저 버그는 사용자가 불편을 느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버그들부터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급여를 묻길래 $50,000라고 평균보다 낮은 급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인터뷰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 이전과는 다르게
조마조마하지 않았고 홀가분했습니다. 그러다 한 일주일 지났을 때쯤 병원에서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OO, 최고 업무 책임자가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고 감정에 북받쳐 대답을 못하고 한동안 침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었던 데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든 할 수 있다는 믿음, 절박하게 벗어나고 싶었던 가난, 큰 동기부여를 했던 아기들, 힘들었지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여건, 도와주셨던 지인, 나를 무조건 믿어주던 아내, 개발자의 수요가 컸던 상황, 영혼을 갈아 넣었던 노력, 실패를 바탕으로 개선했던 인터뷰 실력, 그리고 운.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원했던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제가 미국 직장에서 주니어 개발자를 거쳐 시니어 개발자, 팀장, 아키텍트에 이어 이제는 개발팀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껏 직장에서 마주했던 그 어떤 난관보다 저의 첫 취직이 훨씬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미국 직장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막상 들어가면 할만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뭐든 첫 시작이 가장 어려운 법인데 첫 취업에도 해당하는 말 같습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 취업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이 없거나 인터뷰에서 불합격 메시지를 받는 것만큼 힘 빠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저보다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 분들에게 불합격의 충격은 훨씬 클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취업 관련 스킬을 개선해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원하는 회사에 반드시 취업할 것이라 믿습니다. 취업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응원을 보내고자 제 첫 취업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이소. 여러분 모두 화이팅!